저는 방금 소개받은 장예란이라고 합니다. 영 리더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끝자락에 왔어요. 83년생 밝히겠습니다. 83년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계산이 되시죠? 이제 사자가 붙었어요. 내년이면 금방 이제 41입니다. 네. 사실 초창기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31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계획했을 때 41의 임페리얼 가겠다고 외쳤었는데 내년에 아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놀래지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근데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애터미에서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전혀 실망하지가 않아요. 네. 처음에 이제 31살 때 애터미가 그때가 2013년도였어요. 사실 저의 이제 어머니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은 잘 모르는 게 아예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우리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F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2013년도 때 그때 이제 회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F4 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를 이제 가입을 이제 시켜 주신 거예요. 예. 요즘도 그렇게 잘하시죠. 이제 나 H2야. 그러니까 F4로 가입을 해가지고 딸 F4 가입시켜가지고 막 사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전에 2011년도부터 사실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써왔거든요. 사실 그 시작이 어땠냐면 어머니는 정말 그냥 한국에 일하러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참모 역할을 하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평범하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중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한 달에 이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번다고 해도요. 나한테 화장품 쓰는 거, 내가 먹는 거는요. 좋은 걸로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도요. 설화수를 쓰고 계셨어요. 예, 또 아시다시피 설화수를 사면 어떻게 삽니까? 네, 할부로 사시는 분들 많죠. 오늘 가면 2만 원, 3만 원. 예, 사실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 이제 샘플도 이제 많이 집에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쓰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정품 하나 사고 주변에 막 샘플로 이렇게 쓰고 계셨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쓰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게 귀에 계속 들어왔어요. 쓰고 있는데 얼굴이 땡긴다, 당긴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당겨가 진짜 못 살겠다 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화수가 집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포장의 화장품이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 처음에는 정말 딱 한 가지 제품이요. 영양크림으로 시작을 했어요. 설화수 영양크림에서 애텀 영양크림으로 교체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엄마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허접한 이 화장품을 하나 사면 3만 원이고 4개 사면 6만 원 좀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상술에 그 4개씩 사라 하면 6만 원이 드니까 그냥 3만 원 주고 하나씩 샀었어요. 15,000원이면 하나 살 수 있는 거 알아. 그래도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썼어요. 왜냐면 혹시 안 좋으면 또 이제 계속 쓰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안 당긴대요. 너무 신기하네. 야, 이렇게 싼 게 안 당기더라? 예. 그게 기억나거든요. 제가 사업하기 전에 이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이제 물건이 하나, 두 개, 세 개 생기기 시작해서 6종 세트가 다 자리를 잡았고요. 샴푸 쓰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샴푸, 린스, 화장실에 치약, 칫솔, 해모임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모임도요. 엄마가 그때 포장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먹으라고 주면은 뭐 이런 거 먹으라고 그래. 면역이 좋대 먹어. 줄 때마다 제가 먹는 거예요. 그냥 안 주시면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효과를 받겠어요. 사실 효과 못 봤거든요. 뭐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어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가 계속 이렇게 안 좋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삐끗 하니까요. 이제
못 움직이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 받자 보면 출근을 못하고 일도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그동안 어머니는요, 하루도 안 쉰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쉬는 날은 이제 쉬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저희 집이요,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식당 일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겹기도 하시죠. 그렇게 이제 잠깐 이제 쉬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 소개해 주신 분이 보험 아주머니예요. 이 화장품을 소개해 주신 분이. 그 보험 아주머니가 애터미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렇게 팔면은 마진 벌잖아요. 이 맛으로 제품을 팔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누가 오셨냐면,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크라운 승급하시는 저희 스폰서님, 변인성, 예, 크라운 마스터님이 그때는 판매사셨고요. 요즘 주변에 뭐 노는 사람 없어? 그 말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노는 사람 없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 식당 아줌마 저기 허리 아파서 쉬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초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언니 집에 있어? 놀러 갈게. 그래요. 알았어. 놀러 와. 그래.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보험 아주머니가 전화를 엄마한테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아니고 누구 데려갈게. 그래. 온 사람을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올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예. 그때는 제가 집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말을 들으면 그래요. 그래,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일 같이 가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 이튿날에 집에서 놀면 뭐해.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요. 수원에 있는 저희 센터에 이제 가서 듣고, 이제 집에 오신 거죠. 예.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테이블 펴놓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고 앉아가지고요. 동그라미 이제 막 그리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우리 그 썼던 저 애터미가 이런 거래.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 중간에도요. 그 동그라미 그리면서 막, 야, 이거 가입비도 안 들고 두 줄인데, 뭐 매달 사야 하는 것도 없어. 그리고 두 줄 있잖아. 그냥 끝까지 다 우리 거래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아니, 저는 똑똑하잖아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러면 회사 망해. 엄마, 이러면 회사 망해. 이런 회사가 어딨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우기다 안 되니까 이제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쓰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가서 들어봐. 내가 들었던 거는 이건데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들어봐. 그래서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음. 저는 어머니를 1차적으로 먼저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머니가 그동안 흐지부지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래도 뭐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들어보자. 근데 우리 처음 이제 센터 같은 데 가면요. 솔직히 강의가 막 이렇게 막 확확 들어오는 것보다 주변을 살피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좀 감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저는 완전 거기에 뭐 나이대로 비하면요. 진짜 완전 애기예요. 애기. 응애 애기예요. 근데 다 연세 많으시고 또 강의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 집에 딸이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진짜 못하시고 그다음에 뭐 센터라고는 생겼지만 그 뭐 이렇게 아주 막 고급스럽고 뭐 화려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뭐 유혹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센터, 그냥 사무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좀 경험이 있어요. 이제 큰 무대에서는 막 이렇게 막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진짜 제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단계를 언제부터 접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접했습니다. 너무 놀라는 표정인데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의 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집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진짜 그냥 왕 피라미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좋아서 간 게 아니야. 아버지도 사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중국에서 이렇게 먼 곳에 어디 가가지고 전화 한 통으로 야, 여기요 돈 버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예
그 집 대출, 집 담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돈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가니까 어때요? 어머니랑 통화해 보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몸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억지로 아버지를 그냥 그쪽에서 빼내오신 거죠. 예, 근데 돈은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그때부터 집 한 채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셨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 그 다단계 제품, 그게 그 이제 먹는 제품이 아니고 기계, 그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허접해요. 근데 그게 엄청 좋은 거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냐면 책 2권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카네기의 성공학 책하고요. 중국에, 여기 중국 분들 계시나요? 계셔요? 중국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예, 예. 예, 예. 중국 분들 계시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펑유엔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 호헤이쉐라고 있어요. 이 3권의 책을 아버지가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다른 책은 안 봤는데요. 그 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책을요, 진짜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요, 정말 저 어렸지만 그 내용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책도 있구나. 예. 그러면서 그냥 또 성장했죠. 성장했다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직장 생활 이제 북경에서 했거든요. 전 중국에서 북경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다니면서 또 어떤 분이 뉴스킨을 써보라고 해가지고 뉴스킨을 써봤어요. 뉴스킨 물건 좋더라고요. 좋잖아요. 다른 네트워크라 해도 물건은 좋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쓰고 그 물건 좋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로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초대가 당해가지고 그 회의에 뭐 이렇게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남은 게 있잖아요. 애터미에서 큰 작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봤으니까 이게 애터미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갔던 느낌이 뭐냐면 거기는 중국에 와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막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뭐 대만, 중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요, 외국에서 싱가포르 뭐 이런 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데서 와서 뭐 이렇게 해준다, 강의를 해준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엄청 높이 봐요. 근데 막 진짜 그 뭐죠, 반지 같은 것을 이따막 큰 거 끼고 막 강의를 하는데 막 이게 완전 막 쏙 빠질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너무 포장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상 플랜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라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잡하다. 이런 거. 근데 애텀이 오니까요. 어, 생각보다 그냥 허접해. 근데 허접함에 진실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강의를 못하니까 그게 더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강의 잘하고 여기는 강의 못하고 저기는 화려하고 여기는 허접하고 여기는 보상품을 얘기하는데 딱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제품이 싸요. 그리고 나는 써봤으니까 써봤을 때 좋아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는 않겠다. 말은 건넬 수 있겠다. 저처럼 이런 사람도 말을 건넬 수는 있겠다. 제가 한국에서 애터미 하기 전에 전직이요. 중국어 가르치는 선생님. 그때는요, 이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도 길고요, 안경 쓰고요. 누가 봐도 딱 선생님. 이미지 변환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정말 영업도 안 해본 사람이, 애터미를 이제 들었을 때, 이거는 전달할 수는 있겠다. 일단은, 1차적으로. 뭐 사업자 나오고 말고 떠나서 제품 얘기는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 예전에도 뉴스킨을 써봤잖아요. 뉴스킨은 내가 쓰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중국 그때 당시도요. 이걸 누가 사실 그때
비싸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저는 막 직장 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썼죠. 그래서 이거 뭐 그냥 괜찮겠네.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사실 정말 그 회장님의 그 강의 속에 그 진실함이 묻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 정말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만이 길이야." 막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서 탁탁 치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까지 팍팍 쳐 가지고 막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물론 강의 실력도 좋겠지만 진심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될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최대한 정말,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애터미가 진짜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말씀드리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 라인이든 남의 라인이든 상관없이 정말 이 사업을 해서 통해서 정말 이 인생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머니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이제 식당 일 하지 말고 애터미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사실요, 다 그렇잖아요. "에이, 허리 좀 나으면 다시 식당 일 하러 가야지. 내가 무슨 이런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해." 막 이랬어요. 그리고 중간에도요, 엄마가 막 알바하러 간다 그러시고 그랬댔어요. 근데 내가 "엄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리고 내가 돈 벌고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를 계속 밀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 막 하시다가 후에는 인제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게 뭐냐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제 일머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예.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인제 막 도시락도 싸 가지고 센터에 가서 드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제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인제 인제 어머니가 우리 명단 작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명단 작성을 정말 했을 때 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명단 작성 5명 했다는 거는요, 사실요,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머리를 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이 5명 외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까운, 그냥 말하기 쉬운 친척들, 이모, 셋째 큰엄마, 그리고 외삼촌, 뭐 이런 분들만 꼽아서 5명한테. 근데 그 5명한테 갔는데 그중에서 이모는 태도가 뭐였냐면 너도 이런 거 하네?" 이런 눈빛. 그건 말은 안 하는데요, 속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인제 가장 강렬한 사람이, 제가 계속 스피치에서 얘기했던 그분이 우리 외삼촌이에요. 우리 엄마보다 인제 한 위에 있는 삼촌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그냥 못할 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마 보고 막 "거지야." 막 "이런 거 갖고 팔러 다니게, 어? 네가 한국에 와서 이딴 거 하려고 왔냐."고 막 하면서,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 엄청 이렇게 막 육두문자 많이 쓰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인제 막 속이 막, 근데요, 그분 앞에서는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그때 진짜 그 마음이, 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음. 애터미가 뭐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막 그런 오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홧김에 홧김에 개척했어요. 홧김에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단을 더 인제 생각은 했었는데 안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의 친구가 우리 셋째 그 외숙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막 육두문자 쓰신 우리 삼촌의 와이프예요. 그 친구잖아요. 동창이잖아요. 주변에 다 얘기했어요. "종훈이 다단계 한다." 그러니까 다 전화를 안 받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맥은 다 죽었어요. 예. 그때부터.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개척이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개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개척은 저는 정말 권유를 하냐면, 우리도 막 이렇게 이 하루에 스케줄을 확 이렇게 잡다 보면 한 3 개, 4 개, 5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잡으면 펑크 날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펑크 날 때, 내가 할 일 없을 때 이런 일정이 취소가 됐을 때, 그때 정말 '난 뭐 하지? 전화할 게 다 했어. 뭐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이제 개척을
수시로, 수시로. 내가 정말 자주 가는데 뭐 세탁소라든가 뭐 그 마트라든가 내가 가는 그냥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중간에 이거 싹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개척을 할 때요. 재밌는 게 진짜로 3개월 약속했어요. 예. 3개월 영업을 안 해보다 보니까 사실 개척이란 글자 자체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 변희선 스폰서님하고 3개월 그러면 개척하자. 명단이 없으니까. 예, 개척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개척을 하러 나갔는데 정말 2달 동안은 정말 아무런 성과도 없더라고요. 사실 정말 개척도 잘한 것도 아니죠. 뭐 영업을 할 줄 모르니까 멘트가 뭐가 나올까요? 그냥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아세요? 하고 이러고 맨날 애터미 아세요? 모르지 당연히.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애터미 모르죠 당연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개척에서 큰 공헌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네. 이게 다 큰 강에서 못 듣는 얘기.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엄마하고 저하고 한국에 있고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막 이제 집에서 이제 식당 일 안 하고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전화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바보야 그거 그 다단계야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날라왔어요. 바로 날라오셨는데 이 전과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냥 사기당하고 온 거예요. 근데 몰라. 그렇지만 그래도 뭐 들은 게 있으신지 그래서 엄마 똑같은 수법을 쓴 거죠. 자기 잘났으면 자기가 가서 들어봐.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면 나 안 할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가셔가지고 들었어요. 오셔가지고 이거 될 것 같아요. 귀가 더 얇아.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 개척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H2 비자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2달씩 빠져요. 그러면 그동안 해놨던 거 이제 후속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중간 투입하는 사람. 예, 투입하는 사람. 근데 제가 투입을 했을 때 첫 투입하는 날이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어느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제 그 6종 세트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 자기 부동산에 정말 뭐 뉴스킹도 하고 아메이드 하고 뭐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오시는데 어머니가 그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울러매시고 막 땀도 흘리시면서 이렇게 개청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계속 눈에 이렇게 아른거린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 사고 엄마한테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요. 정말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엄마의 그 어려움.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사실 딸로서는 이게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런 거를 몰라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밖에서 정말 많이 힘들게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짠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그게 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자존심이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훗날에 제가 이제 전업하고 나왔을 때 저도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의 개척. 어머니와의 개척이 있지만 저 혼자의 개척을 했을 때 그게 전혀 이렇게 자존심 상해 사람들 많이 물어요. 그때 자존심이 안 상했냐고. 아니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을 어머니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척이 사실 막 이렇게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로 생각하면요. 자존심 안 상해요. 많은 정말 우리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영업이잖아요. 모든 것이 영업인데 일로 생각하면 그게 자존심 안 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이걸 근데 나를 얼마나 높이 생각했으면 그걸 자존심으로 생각할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좋은 제품을 또 이렇게 전하는 일인데 뭐가 자존심 상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파트너한테는 또 그런 얘기 하죠. 자존심 내려놓고 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지만. 예.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투입하면서 애터미를 사실
처음에 그냥 수박 긋핥기식의 그러한 비전, 그냥 이런, 그것도 왜냐하면 팡 때려왔어도요, 사람은 이게 사라져요. 세미나 갔다 와서 막 계속 그런 열정인가요? 사라지죠. 예. 그래서 저도 인제 사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제 엄마한테 이렇게 투입을 이제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또 변희선 스폰서님도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더 가깝게, 더 이렇게 쪼끔씩 더 가깝게. 그리고 집에 또 하루 종일 동영상, 엄마만 들어오면 그냥 동영상 계속 틀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딱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야, 너도 이제 애터미 해라. 너도 애터미 하라. 애터미 하라." 계속 인제 이게 1년 지나니까 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돼. 그래서 제가 정말 딱 시작하고, 저희들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2014 년도 7월 1일 날 어 완벽하게 제가 전업을 했어요. 예. 100% 전업했어요. 제가 그때 전업했을 때도 인제 어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파트타임으로요, 중국어를 한두 건씩 하면요, 수입은 좀 들어와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 선생님 따라 그냥 소위 야매로 그냥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 거기 가서 어 예를 들어서 수업이 1 시간이다. 그럼 너 갔다 왔다 시간. 그때 만약에 혹시 무슨 미팅이나 있으면 어떡할래? 너가 그 미팅을 할 거야? 아니면 수업을 하러 갈 거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업은 고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하게, 이 결단 그쪽으로 방향을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생각해 봐."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완벽하게 아싸리 정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침통하게 결단이라고 해야죠. 정말 내가 이것은, 애터미는 내가 정말 몰입을 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인제 원래는 그 2 층에 그 빌라 이런 데서 살다가 갑자기 전세값을, 인제 전세 보증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무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2천만 원 올려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없어서 그때 인제 막 다 월세도 올라가고 막 전세도 올라가는 시기. 예. 요즘 전세도 사실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집을 찾다가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점점 안 좋은 집으로. 안 좋은 집을 가다 보니까 인제 그 지하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집을 찾으면서 사실 그 부동산 아저씨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그 발꿈치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한국에 와서 지금 정말 돈 한 푼 없네. 근데 내가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는데도 왜 돈이 안 모이지?' 어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요, 3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사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꿈을 갖고 온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제가 중국에서 그 대우중공업에서 일을 하면서요, 피부 관리샵을 차렸어요. 네. 그게 '돈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무 경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잘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나이도 어리고 완전 그 관리실에 이 관리사분들한테 막 놀아나는 거예요. 저보다 다 나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뭐 가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걸 배워서 중국 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 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 그러면 '이걸 해서 중국 가서 이걸 한번 차려 보겠다.' 이 생각. 근데 난 자본이 없어. 난 돈도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기술은 제가 배워 놨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제가 1 차적으로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그것도 이제 피부 관리 쪽이잖아요. 또 애터미하고 또 연관이 돼요. 재밌죠? 두 번째가 제가 열심히 중국어를 가르쳐. 정말 저도요, 중국어 가르칠 때도 사실 배 굶어 가면서 가르칠 정도였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돈 더 벌려고. 예.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애터미야. 애터미는 어 계속 돈 들어올 수 있대. 인제 이후에 성공하면 계속 돈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것이 5천만 원, 1억 이래요. 그때는 5천만 원을 많이 외쳤을 때예요.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 그러면 진짜 노동소득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 시스템 소득, 예, 듣기는 하지만 그거를 잘 푼다면 그냥 내가 일 안 하고 돈 버는 돈,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버는 돈, 뭐가 제일 낫지? 그래, 애텀이다. 제가요, 재밌지만 결단을 언제 한 줄 아세요? 부동산 아저씨 뒤 발꿈치 보면서 결단했어요. 네. 그때 결단이 확 나더라고요. 그 비참함에서 빨리 건너뛰었죠. 비참함이 있었어요. 진짜 지하방 가 살아야 되나. 비참함이 있었어요. 근데 빨리 속도를 제가 옮겼다는 게 제 스스로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나 참 대단하다. 예. 그래서 그때 딱 결단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엄청 편해졌어요. 이 길이 딱 보이고 방향이 딱 보이고 나는 이거다 하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요. 전업을 처음 하니까 일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부업할 때는 시간 조금만 더 많았으면 이 사람도 만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전업을 딱 하고 나니까 하루에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거야. 만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센터에 나가면요. 진짜 전부 다 저보다 어머니 뻘보다 더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맨날 바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그냥 물건 싸서 갖다 전달하고 막 갖다 주는 거, 막 그 애텀에서 물건 구매해가지고 센터에서 다 받아가지고 막 물건 팔러 다니고 막 이거 있잖아.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라도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할 일도 처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나 뭘 하지? 그러다가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자. 센터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 그러니까 누구 라인이든 상관없이 오시면 내가 커피 타자.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자. 그리고 우리 그때 센터 청소, 화장실 청소 누가 하셨냐면 노중구 단장님의 사모님, 윤은주 단장님이 센터 청소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본부장님 도와서 센터 청소하자. 그래서요, 그냥 제가 다 했어요. 예. 그 예전에 막 밀걸레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센터에 그 CCTV 있잖아요. 우리 노종우 단장님 보고, 아이고, 땅을 팔아, 열심히 막 닦는 거예요. 땅 파고 있대, 저거. 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제가 좀 일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개척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나오고 제품 전달되고 그랬는데 솔직히 한동안은요. 거기서부터 한동안도 제가 보상 플랜 얘기할 줄 몰랐고 회사 소개도 잘 할 줄 몰라서 소위 사업 설명을 못했어요. 잘하는 게 제품이에요. 잘하는 게 제품 전달. 막 전달. 애터미 제품 좋다. 써봐라. 그리고 막 뭐 데모 해주고 막 얼굴 마사지 이렇게 해주고 피부 좋죠. 막 이러면서 막 제품 전달하고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소위 파는 거죠. 그냥 물건 팔아. 그래가지고 팔고 이제 써본 사람들 좋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때 뭐라 그래요? 좋으면 그냥 센터 와라 이런 거. 오라 해도 잘 안 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그만큼 안 쌓이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와도 한 번 듣고 석세스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튿날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흥분해가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 다 반대야. 그냥 다 카자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금방 졸라 했는데 안 돼. 또 될라 했는데 안 돼. 이거요. 사람 진짜 이거 느낌 아시죠? 예, 경험해 보신 데는 알아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사실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세미나 가면 사람이 다른 팀에는 막 사람이 우글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팀엔 사람이 없어요. 변인성 스폰서님의 소위 그때 그쪽에는 변인성 스폰서님보다도 더 직급을 빨리 올라가신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쪽은. 저는 그쪽에 한쪽. 그 제일 작은 거 거기 한쪽. 나 혼자. 어머니하고 변인성 스폰서님 저하고 엄마하고 셋이. 그래도 조회를 했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들고요. 변희선 스폰서가 다 나오면서 얘기를 하시고. 석세스 세미나 가면요. 그래도 우리 변희선 스폰서 제일 일찍 와요. 제일 일찍 오셔가 표 나누고. 우린 등 달아서 또 일찍 가는 사람. 왜 차 타고 차 얻어 타고 가야 되니까 일찍 가야지. 그래서 가서 표 나누고 하면요. 거기서 저희들이 그냥 음식 많이 싸가지고 형제 라인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막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네 라인인지 내 라인인지도 몰라. 그냥 앵겨 붙었어요. 왜냐면 그 소외된 그 느낌보다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거를 싸가니까 거부를 하지 않아. 다 좋아해. 와라 와라. 그렇게 사실은 한 2년 넘게는 버텼네요. 2년 넘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잘난 사람을 찾아라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아라.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개체 가르게 다니면요.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요. 저분은 우리보다 좀 낫겠다. 예. 그것을 발견한 집이 몇 집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지에서 세탁소 하시는 우리 지금 현재 예, 파트너 그 안광호 서순례 본부장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세탁소를 하시고 A사를 하셨었고, 예전에요. 거기 십몇 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만둔 지가 십몇 년이라는 거. 지금은 뭐 한 20년도 더 넘었죠. 예. 근데 그분들이, 국내는 안 돼요. 우리는 외국계 했는데도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다가도 친절한 맛에 또 가서 또 그냥 얘기나 하다 오고, 예. 근데요, 제품도 진짜 한 가지 안 썼어요. 우리가 서비스로 드린 그 뭐 칫솔이나 이런 거나 쓰셨지, 안 썼어. 그 웬만하면 안 가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안 가다가 한동안 또 안 가면요. 어머, 그만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우리는 있나 보다. 그럼 또 가. 예. 그렇게 간 세월이 한 8개월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기가 뭐가 됐냐면요. 사실 우리만 계속 갔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그날이 진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요. 그 집에 노란색 커피가 똑 떨어졌어요.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커피 나오더니 우리가 가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니까 애터미 커피 나왔다면서 커피 좀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는 스폰서님, 안에는 이제 전화를 했어요. 스폰서님, 커피가 지금 없는데 이 집 커피 달라고 하는데 커피는 지금 온 건 없어요. 뒤에 박스에 뜯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 묶음 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거예요. 스폰서님의 첫 등장이에요. 호일러 법칙을 사용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호일러가 된 거예요. 스폰서님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커피 한 묶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아줌마, 여자들이 가서 하니까 이제 뭐 크게 사업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남자분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거예요. 보상 플랜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도 회원 가입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카다로그를 이제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듣고 나니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네들도 별로 쓰지도 않은 것을요. 그냥 주변에 이 카다로그를 이렇게 던졌어요. 주변에. 자기들 아는 이제 사람들한테. 근데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A사에는 이런 일이 없어. 이런 일이 없어. 근데 이건 뭐지? 왜 이러지?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입을 하면서요. 본인들이 A사에 있던 스폰서님을 차례로 거꾸로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거의 동시에 첫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첫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요. 애터미를 알아보는 방식은요. 우리랑 달라요. 쌈박하게 알아보더라고요. 이걸 듣고 나니까 뭔가 조금 다르네? 예. 근데 중간에 이것도 되게 길어요. 이거 짧은 시간에 된 건 아니에요. 스포너들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부동산 이제 그러니까 A사를 그만두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하고 계신데 거기 찾아가서 애터미는 이런 거다.
근데 처음 갔을 때 심지어 우리 노중구 단장님 가셨는데도요. 그만하시죠 막 이랬어요. 그만하시죠. 5분 딱 얘기하고 그만하시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리더고요. 아무리 정말 애터미에서 돈 되는 리더라고 해도요. 그런 외면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외면당했다고 내 리더 나 자존심 상해. 그래서 내 리더 나 같은 이런 리더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진짜 애터미를 알아보는 방식이 뭐냐면 저는 그게 정말 인상이 많이 남아요. 그 맨날 며칠요.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이거 애터미 강의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이성윤 박사님.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얘기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보고 이성윤 박사님 거 그리고 회장님 거를 다 듣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겠다. 근데 전업까지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부업으로 진행하시면서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되니까 한 분이 전업해. 한 2년 되니까 또 한 분이 전업해. 한 3년 되니까 또 한 분이 전업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애터미가 마라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좋은 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분이 확 어떻게 막 뭔가 대박 일으키고 기다림의 법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들 선수라면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A사의 다이아몬드까지 가신 분들도 이제 몇 명이 나오시고 그분들은 지금 거의 그 본부장, 리더스 클럽 총장 이런 분들이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한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큰 조직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저의 좌측이죠. 좌측에, 예. 좌측에는 조그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스폰서님 좌측 해결하기로 했잖아요. 왜 해결을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정말 워낙에 이분들이 짱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제가 제 힘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커피 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그냥 얕은 그냥 제품에 관한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중국 사람들 이제 뭐 미팅 들어오시면 미팅 좀 해 드리고 그 정도지 큰 역할은 제가 못 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의 그 큰 힘으로 예, 좀 도움을 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 좌측이 안 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이 조직을 키웠기 때문에 이 조직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크면 좋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안 맞춰진다고 뭐라고 하면 그건 참 저는 나이는 어려도요. 그때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좌측을 이제 또 이제 개척을 진행을 하죠. 개척을 진행하면서 막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나왔냐면 멀리예요. 이쪽은 다 서울, 분당, 경기 이쪽인데 이쪽은 울진, 여수, 해남.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거의 제가 여기서 가면요. 가는 거리 시간이 똑같아요. 이런 곳에서만 나와요. 멀리 한번 좀 나가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요. 진짜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후원하고. 여수는 저희 사촌 언니예요. 네. 처음에는 다 반대했던 우리 가족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랑 사업 안 하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왔고요. 제가 성과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인들이 나오기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소위 말해서 나의 상대적인 작은 실적에 같이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동생이요. 친여동생 일본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할 때 그 친구가 그분이라 그 친구가 일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19살에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남편이 귀화한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해서 또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언니하고 엄마가 월천대기 됐대요. 뭐지? 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파트너 사장님이 깨웠어요. 제 동생이 예전에 중국 그 신분증으로 위에다 가입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파트너가 왜 사업 안 해요? 내가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사업 안 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사업하러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동생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4년, 지금까지 한 4년 반, 5년 정도 됐죠? 예. 저희 동생이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저희 파트너 사장님, 여수에 있는 사촌 언니 통해서 어떤 그 중국어 학원을 하시는 그분도 중국 분이시죠? 예, 한국에 이제 시집 오신 분인데 그분이 중국어 학원을 하다가 애터미 사업 비전을 제대로 보고 우리 같이 막 중국 가서 막 호텔에서 자면서 막 거기서 막 개척하고 개척이라고 이제 아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의 인맥을 통해서 호텔에다가 예, 막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막 제품 진열해서 거기서 막 사업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전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정말 가장 리더가 그분을 통해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고난이 오냐면요. 어, 그 중국어 학원 한다고 하셨던 그분이 중국 오픈하고 정말 애터미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외치고 중국어 학원 그만두고 센터 자리 알아보고 센터를 이 장소로 해야 되겠다 하고 찜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계약금을 다 내고 다 시작했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네. 저한테는 진짜 청천벽력이었어요. 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요. 첫 번째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정말 잘해보겠다고 시작을 딱 하려고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근데 그분이 진짜 안 돌아가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애터미를 안 했다면요. 그분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학원에 혼자 출근해서 있던 사람인데 애터미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날에는 여수에서 순천에 이 전달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때 병원에서도 뭐 중리산이 막 이런 정도였어요. 정말. 그런데 정말 살아나셨고 지금도요. 그때 깨어나신 다음에 머리 어떻게 보면 뇌를 손상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애터미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요. 완전하진 않아서 약간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옆에 챙겨주시는 분이요. 제일 말 안 들을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애터미 못하게 한다? 그러면 딱 말 듣는데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정말 그분의 가족들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애터미에서 이미 오토 판매사가 되셔가지고요. 수입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남편이 남편도 키가 크고 저희 말해서 좀 깡패처럼 생기셨어요. 저희들 옛날에 갔잖아요. 옛날에 갔을 때 그 남편이 저희들을요. 진짜 못 보듯이 봤어요. 엄청 싫어하고 미워했거든요. 저희들 갔을 때. 예. 그래서 남편하고 엄청 싸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좀 받으셨고. 그런데 그 남편이 애터미가 이런 거냐고. 아니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누워있는데도 돈이 들어와요? 이러면서요. 눈물이 걸썽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그걸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진짜 유능한 기업가들이나 그런 거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볼 수도 없잖아. 근데요.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가족들이 든든해요. 우리 가족들이 든든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애터미를 모르셨으면 뭐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애터미 알았더라면요. 알게 됐으면 이거 애터미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몰입해서 이걸 진짜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파트너가 또 좋아지셨잖아요. 조금씩 좋아져요.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고 막 다닐 수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남편이 또 폐암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시스템 소득을 우리가 얻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좌우 라인의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뻗어 나가다 보니까 정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 라인 쪽에는 음, 그, 그 저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막 이런 곳에도 다 이제 진행이 돼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애텀이잖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올해는 2023년도는 무조건 해외로, 예, 해외에 정말 비중을 많이 두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회장님도 정말 막 미국 가셔서 막 갈비뼈 부러지시고 막 코로나 걸리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참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꼭 나는 리더 아니고 스폰서만 리더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애터미는요. 성공하려면 리더가 돼야 되더라고요. 내가 막 호령하는 내가 막 권력을 가진 리더가 아니고요. 애터미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다 리더예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74분의 모든 사람이 각자 리더고요. 우리는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관계가 그냥 동업이에요. 당신도 사장이고 나도 사장이고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서로 같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게 공동의 힘이 이제 딱 모여져 가지고 재심합력이 되거든요. 네. 지금의 저는 달라졌죠. 초반에 정말 한 2년, 3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보상 플랜도 얘기 못하고 사업 설명도 못했던 제가 그래도 막 억지로라도 막 적어가면서 막 강의 하나를 다 적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걸 다 적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또 나가서 더 하게 되고 파트너들 후원들 오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라도 막 나가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내가 나가서 사업 설명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함이 좀 있었댔어요. 예, 근데 그것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부딪힘이 오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럼 또 이제 다시 내려와서 또 겸손히 또 하고 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리더스 클럽 핀 달았을 때도 나 이제 리더스 클럽이야. 1,000만 원. 애터미에서 월 1,000댁 벌어 막 이러면서 이제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 막 이렇게 잠깐 또 생각했다가도 또 아니네. 또 아니네 하면서 또 이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가 정말 가장 고마웠던 것은요. 물론 수입적으로 수입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로얄 마스터님들도 계시고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명확하실 거예요. 나는 임페리얼 가는 것은 애터미에서 그냥 100% 실현되는 거야. 100%. 예. 100% 실현되는 거야. 이건 100%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거 가고 난 후에 또 어떤 걸 실현할 것인가? 꿈의 꿈, 꿈 넘어 꿈.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31살에 애터미 사업 시작했을 때 정말 애터미에서 41에 임페리얼 간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외쳤어요. 막, 나 41에 임페리얼 가겠다. 근데 아니 임페리얼 직급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41에 못 가고 43세 가면 어때요? 그렇죠? 또 목표 잡는 거죠. 41에 못 가면 43. 자, 43 돌격. 내년에는 크라운이다 하고 또 파트너 사장님 앞에서 또 선언을 하면서 또 한 단계 파트너들을 끌어올리고
예, 그러한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2022년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내년 목표 다 잡으셨나요? 네. 제가 오늘 목표 얘기를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목표를 잡았으면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봅니다. 예, 애터미에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예. 다른 고난, 뭐, 아이고, 나는 지하방 안 살아서 애터미 성공 못 하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애터미 하면서 좀 고난을 겪어보세요. 충분해요. 그것을 한번 겪고 이겨내 보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예. 예,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 이렇게 확 이렇게 드리니까요. 제가 힐링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